강물이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에 다다릅니다. 멀리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한강 하구. 강의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죠. 여기 뾰족하게 나온 곳이 한강의 끝자락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5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줄기가 이렇게 빠져서 서해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밀물 때는 바닷물이 이 안쪽까지 막 밀려온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닷물과 민물과 뒤섞이는 곳을 기수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수와 담수 사이에 자리 잡은 기수는 우리말로 갯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강과 바다가 부딪히며 뒤섞인 갯물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귀한 생명들을 품고 있답니다. 아, 많이 들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부터 연물을 먹고 자라는 갯나물까지 강이 품고 바다가 키운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곳. 네, 여기는 기수역입니다. 태백에서 부산까지 1300리를 달려온 낙동강이 바다로 향합니다. 50년 넘게 어부로 살아온 김성문 씨 부부에겐 평생의 일터이자 보물창고랍니다. 봄에 최고 먼저 숭어나고 여기까지 웅어나고 그럼 드러나고 또 가을에 또 7달 치척에 놓고. 네, 낙동강 하구는 뚝이 생기면서 수문을 경계로 강과 바다가 나뉩니다. 수문이 열리고 물길이 흐르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갯물 수역이 형성되는데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특별한 물고기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여기 많이 올라옵니다. 봄이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웅어도 그중 하나지요. 사람들 참 귀한데, 참 귀합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자란 웅어는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성 어종입니다. 저기도 있네. 예전엔 낙동강 하구 어디서나 흔하게 잡히던 녀석들이었는데 요즘은 귀한 몸이 됐답니다. 진짜 그때는 진짜 많이 잡혔어요. 하얗게 다 붙었어요. 낙동강 하구에는 강물에 흘러온 모래와 흙이 쌓이면서 곳곳에 모래섬이 만들어졌답니다. 이곳은 물속에 잠겨있다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섬인데요. 제첩이 좀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사볼게요. 이게 제첩으로 가는 긴데, 예. 옛날부터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모래 속에 숨어있는 주인공, 바로 제첩입니다. 저 거는 그하고 여기 거는 좀 까맣잡잡하잖아요. 제첩이 저 거는 노랗고. 그러니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 여기는 까맣잖아요. 이래. 여기 맛있어요. 야, 맹물. 네, 제첩이 상당히 크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곳에 산다 해서 기수 제첩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낙동강 하구는 제첩으로도 유명했답니다. 걷다 보면 밟히는 게 죄다 제첩이었던 시절도 있었다는데요. 봄이면 제첩 때문에 동네가 들썩들썩했답니다. 저녁에
이게 장거리가 없으면 그 주물이면 제첩이 이만쓰게 그런 거를 우리는 가에서 잡고 이게 남자들은 이 손거리 이걸 해갖고 이걸 다 잡아갖고 그때는 한 자리에 얼마 이래 갖고서 잡은 게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하단에 제첩국 장사가 그래서 유명해. 이 짝에서 다 잡아갖고 배로 타고 이제 천다 갖다 주는 거야. 그 이제 엄청 많이 잡았게 서리 독고이 잡으려고 왕장하고 그래갖고 이제 생계를 유지했지. 제첩을 깨끗하게 씻어 해감을 시킨 다음 물만 부어 끓이면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일단 국물은 따로 챙겨두고 물에 치대듯 씻어주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알맹이가 빠져나온다는데요. 모래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게 좋답니다. 국물에 제첩살을 넣고 부추만 썰어 넣어 끓이면 숙취를 푸는 데는 최고라는 제첩국이 됩니다. 부산에선 제치국이란 말이 더 익숙하다죠. 우리는 저기 옛날에 이거 놀러 많이 다녔거든요. 놀러 갔다 오면 술이 많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먹으러 일부러 이거 먹으러 갔어. 이거 아버님은 술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술 먹을 줄 몰라. 제치국 사이소 제치국 사이소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부산 아지매들의 목소리가 뜨끈한 추억이 되어 한 그릇에 담깁니다. 잔치상에도 제첩이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이거는 바지락하고 미더덕. 네. 우선 제첩 삶은 국물을 붓고 바지락과 미더덕 그리고 삶은 제첩을 듬뿍 넣어줍니다. 여기에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등 채소도 아낌없이 올립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게 방한잎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양이 보통이 아니네요. 동네 잔치라도 벌려야 할 모양입니다. 원래 음식은 조금씩 하면 맛없어요. 이게 대잔치에다 먹는 게인데 집에서 잘 안 해먹으니까 됐어. 해산물과 채소가 잘 어우러졌다 싶을 때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넣고 걸쭉하게 끓입니다. 철마다 재료는 조금씩 바뀌지만 가짓수나 양을 줄이지는 않는답니다. 결혼식이나 잔치나 돌잔치나 이 쌀이 많이 엿고렇게 떡은 작게 하고 이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좋았어. 찹쌀가루가 돼 옛날에 밀가리 거기 풀죽이라 하는 게 이게 풀죽. 야채는 많고 조개는 기본 있는 기고 그래갖고 이 물찜을 해갖고 이거 한 대씩 뭐 배가 벌떡 일나잖아. 그래서 물찜을 옛날에 제첩을 가고 많이 해먹었어. 하나하나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눌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것까지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는데요. 아따 방아 냄새가 참 풍맛지다.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으니 맛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거로서는 이제 귀한 먹어야 돼. 귀한 음식이 잘 일반 사람들 잘 못 해먹는 거. 요즘에는 더 보기 힘들잖아. 네. 그래서 굴칭이 힘들어. 네, 낙동강의 땅과 바다가 통째로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아이고 오늘 웅하고 숭하고 많이 잡았네. 오늘 밀치 한 마리 잡았네. 오늘 큰일 했네. 아따 오늘 다라가 한살 해보자. 웅어보다 먼저 찾아온 봄손님은 이 숭어랍니다. 전라도 쪽은 이게 보고 참수를 하고 우리는 밀치. 밀치라 하고 밀치. 이거는 제 세상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숭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갯물에서 자란 다음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숭어는 회도 좋지만 국을 끓여 먹기 좋다는데요. 해 뜨고 이제 이 빼간지 이거 하고 끓이고. 그때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지름이 많이 나오거든. 회를 뜨고 남은 것들도 무엇 하나 버리지 않는답니다.
뼈, 머리, 껍질 네. 들어가야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거든. 비린 맛이 거의 없어 국물 음식에 잘 어울리는데요. 이 마을에선 아이를 낳은 후엔 꼭 숭어로 미역국을 끓여 먹곤 했답니다. 이래갖고 한 사발서 자신 안 오면 진짜 참 저단 나고 할 때는 이놈 최고라. 지금 42살 먹는 아 그걸 얻고 전민답고 갔더만 아이고 이 사람아 온다고 배가 얼마나 고팠겠노. 그때면 이게 막 꿀맛이라 국이 달아서 그래 이거 숭어가 국을 이리 자십니까? 봄숭어가 속에 익한 맛이 있단 겁니다. 노랗게 지르면 동동동동 이게 그래갖고 이게 참 어장하는 사람이 이 숭어는 봄숭어는 정월달 나는 숭어는 이 보약이다. 그래갖고 이 숭어를 미역국을 전통으로 이래 먹어요. 강과 바다의 기운을 품은 숭어 덕분에 지친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곤 했답니다. 또 오늘 먹거리 좋다. 웅어도 봄이면 낙동강 하구의 지천이었다죠. 옛날에는 우리가 웅어를 잡아갖고 팔 데가 없어갖고 여 돌아가는 모티가 있어. 그거 가서 그냥 가 묻어. 팔로 없어갖고. 칼질 솜씨만 보면 영락없이 객가 사람이다 싶은데 산촌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고요? 그때는 재밌었지. 멀미도 안 하고. 그게 문제기라. 저는 내가 재밌었지. 타면 바다에 멀미를 해갖고 뭐한테 청도서 시집한 게 왜 멀미도 안 하고 이거 참. 여기 아줌마 할매들 저 때문에 용 많이 들어 먹었어요. 청도서 저 물에 물자도 모르는 게 아갖고 배로 타고 다니고 배 몰고 다니고 기계 몰고 다니고. 근데 너는 물가 살면서 배도 탈 줄 모르고 그거 할 줄 모른다고. 배 기계 큰 배 기계 내가 김 한 배 싣고 또 배 타고 올라오죠. 막 스낵이 저거 내 혼자 막 몰고 다니지. 뭐 노루 줍고 댕기지 이러니까는 그 아저씨들이 막 김성문이 마늘에 대단하다. 어부의 아내로 4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낙동강 사람이 다 됐답니다. 웅어를 가늘게 썰어 국수와 함께 새콤달콤 무쳐낸 회국수는 누구나 엄지척 하게 된다는 말씀씨표 별미랍니다. 저는 그냥 요 손가 먹을게. 진짜 이 웅어회는 지금 지철인데 지금 안 먹으면 좀 더 있으면 뼈도 세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못 먹어요. 지금 먹이 제일 맛있어요.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도는군요. 이 살다 되다 보니까 약간 뼈가 생기네. 손끝이 물 마르면 돈 마른다. 민물 짠물 이게 되는 게 이제 어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지 이제. 이런 게 없다면 이 만년 낙동강이 없다 하면은 이제 이 민물이 없으면 이런 거 못 잡아먹지. 잡기가 힘들지. 손끝에 물 마를 날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밥상은 늘 부족함이 없었죠. 강과 바다 사이 그 길목을 가득 채워준 생명들이 있어 가능했을 겁니다. 한강 하구는 4대강 중 유일하게 뚝으로 막히지 않은 자연 하구입니다. 한때는 고깃배들이 줄지어 오가곤 했었다는데요. 그 시절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한강이 참 넓긴 넓은 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도심 속의 유원지로 변했지만은 한강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이 행주나루 유역은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아주 풍요로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요, 이제 웅어가 아주 유명했다는데요. 조선시대 그 임금에게 진상할 웅어를 관리하던 관청이 이곳 행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행주산성 아래 한강의 옛 이름은 행호. 조선시대 화가 정선의 그림 속에는 행호에서
웅어 잡는 배들과 하인의 손에 들려있는 웅어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웅어가 갈대에 알을 낳는다 해서 갈대의 위자를 써서 위어라고 부르는데요. 왕의 일기인 일성록을 보면 행주 지역에 왕에게 진상할 웅어를 잡고 관리하는 위어소가 있었답니다. 행주나루에는 웅어를 저장하기 위해 얼음창고인 석빙고를 설치해두기도 했다는데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봄이면 웅어 잡는 배들로 가득했다죠. 아직 옛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풍경처럼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행주 마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동네네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기다려주실래?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사님이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영재 씨. 네. 어머니. 전문이십니다. 옛날에는 이 행주나루에 이제 웅어를 관리하는 관청이 다 있었다고 그러죠? 네. 저 어릴 때 기억하면은요. 그 관청 너머라는 게 있었어요. 난 그래서 관청이 뭔지 했는지 이제 커서 공부하니까 위어서 자리가 아하. 관청이라는 거죠. 관청. 그러니 얼마나 귀한 웅어이기에. 그럼요. 그러니까 전부 진상되는 진상품이죠. 그렇죠. 예. 하하. 공부한 대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귀한 곳이 그 웅어가 이제 그 귀하고 또 많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많은 추억들이 계시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럼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따줘야 저게 잘 벗겨지면 싱싱한 거야. 5월 때 모 심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한강에 올라오면.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강에도 올라와서 이 한강 거를 먹을 수 있죠. 행주나루에 가득했던 은빛 웅어떼의 모습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한강에 가면은 그 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엄청 많았어요.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옛날엔 전기불이 없어갖고 등불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빛이 났어요.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웅어 맛은 더 반짝반짝했다죠. 이거 칼솜씨가 대단하시네. 쑥쑥 민모양. 쑥쑥 썰어 먹던 싱싱한 웅어회. 문헌에 의하면은 임금님께서 회를 잡순 게 단 하나 이 웅어랍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 얼마나 여기 생선이 분들은 좋은 생선이길래 예. 그 당시에 회를 잡섰으니. 그렇다. 그런 문헌이 있다. 몸에 가득 기름을 채운 웅어는 회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답니다. 한 번 맛에 빠지면 다른 생선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말캉한데요. 말캉하고 아무 맛의 의미를 저한테 부담 주지 않네요. 맛이. 뭐라고 표현하려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맛이에요. 그 물도 맛있는 물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용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한수 위예요. 나라님도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에 반했겠죠.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웅어를 가득 실은 배가 돌아오면 포구에선 밤새 웅어를 엮느라 바빴답니다. 10마리씩 2개를 묶어 한 두름. 좀 이게 거꾸로 엮는 게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착착착 늘어져서 보기 좋으라고. 어느 때 보면은 이 그물이 이게 하얗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막 따면은 손이 모자라잖아요. 엮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막 할머니 모셔가는 거예요. 손이 빠르시니까. 이병재 씨 아버지는 이렇게 웅어를 엮어 들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곤 하셨답니다. 그 시절 즐겨 먹던 웅어 음식은 지금과는 좀 달랐다는데요. 옛날에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난도질을. 우선 웅어를 통째로 다집니다. 양이 많으니까는 식구끼리는 못하니까 이웃집 아줌마들을 청해서
같이 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해서 또 먹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뼈까지 곱게 다진 다음 양념과 전분을 더해 완자를 빚습니다. 이거 완자해서 드시던 거 기억나세요? 아 최고지. 이거. 동글동글 먹기 좋게 빚은 웅어 완자로 국이나 당을 끓여 먹곤 했답니다. 얼큰한 매운탕에 웅어 완자가 더해지면 기름진 고소함이 매운맛과 어우러져서 그 맛이 일품이었다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어 다지는 날은 그날이 잔칫날이었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디 제대로 맛이 났나. 맛있어요. 소고기도 이 맛 안 난다. 아유, 너무 맛있네. 여기 분들은 이 웅어가 나오면 아 봄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먹고 나야 이제 한 해가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행주의 봄을 부르던 웅어 완자타입니다. 옛날에는 이 돼지 기름을 내서 국기름을 만들어서 썼는데 웅어 다지는 날이면 가마솥 뚜껑 뒤집어 놓고 돼지 기름에 전을 부쳐 먹기도 했답니다. 잘 지글지글 웅어 완자전 굽는 냄새가 담을 넘으면 동네 아이들이 죄다 달려와 줄을 서곤 했다지요. 이제 5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놀러 가고 싶어도 이거 먹으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그 친구들하고 가서 저 봉도 차고. 아니 맛있어요. 이 맛을 보기 위해 봄을 기다렸다는 행주 사람들에게 웅어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입니다. 맛있다. 행주 사람 아니고 이 맛을 어떻게 느껴요? 이거는 먹어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맛. 이건 이가 한 번 먹은 건 이 뇌리 아마 기억될 거예요. 평생 기억될 거예요. 바다로 떠났던 웅어들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시간. 한강 하구에 자리 잡은 장항 습지는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는 물고기들의 고향이자 갯물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보금자리랍니다. 이 갈대숲을 좀 봤습니다. 아휴, 보호지역 같습니다. 환경 보호지역. 안녕하십니까. 이 특별 구역의 털을 잡은 생물 중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녀석들이 있다는데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말똥개를 개가 있네요, 여기. 네네. 아, 이게 바닷개입니까? 뭐 예, 예, 바다에서도 살고요.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는 강 안쪽까지 쭉 올라오는 개입니다. 아, 그냥 기수 지점에서 만난단 말이죠? 예, 예, 이게 이제 기수역의 대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하하. 이거 외국 무슨 영화에 기록 영화에 보면은 막 나무를 타고 오르던데. 맞습니다. 그 나무 종, 올라갑니까? 예, 예, 이게 그 종입니다. 바로 이 말똥개랍니다. 바다에서 먼 육지까지 올라온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지에 털을 잡았다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타는 개로 유명하지요. 나무로부터 잎을 먹이로 얻은 말똥개는 대신 나무들이 갯벌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저기 이제 신선한 나뭇잎을 먹는 거예요.
허허. 예,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물이 이렇게 차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물이 이제 빠지면 다시 이렇게 갯벌이 되고. 아. 근데 나무가 이제 갯벌에 못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니까 하하하. 나무의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생태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 생태계와 강 생태계가 만나서 아름다운 물, 사람을 키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유네스코에서 세우는 거죠. 버드나무와 말똥개처럼 저마다의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면서 염분 농도와 물의 흐름이 수없이 바뀌는 변화무쌍한 그곳에는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참 귀하고 고마운 곳이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갯물 수욕은 풍요로운 곳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 하루 2번 바닷물이 물러나면 넓은 맛의 창고가 열린답니다. 요즘 한창 바지락이 제철이라는군요. 요즘 지금 알수를 나고 여물을 주고 맛있고. 바지락 말고도 여기저기 먹거리들이 지천이랍니다. 여기는 저희는 설목이라고 얘기하고 저쪽엔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꼬시랭이. 바다 잡채? 이거 묻혀놓으면 꼭 잡채 같아요. 대부도는 갯벌의 종류들이 다양해요. 뻘갯벌, 모래갯벌, 뻘과 모래 혼합갯벌 이제 그렇게 있는데 갯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만큼의 갯벌 생물들이 많아요. 하천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대부도 갯벌의 또 다른 진면목이 펼쳐진답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민물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민물 또랑이에요. 또랑이고 이쪽이가 이제 바다 들어오는 데고. 여기가 염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소금을 생산해서 범선에다가 소금을 실어서 한양 서울 쪽으로다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갯벌이나 염전 주변, 바다와 가까운 강 하구 연안 습지에서 볼 수 있다는 그것. 바로 염분을 먹고 자란다는 염생 식물입니다. 먹기 너무 좋을 때네. 남은제 나물이에요. 예, 지금 일할 때가 맛있어요. 아 여기만 군락을 이뤘네. 딴 데는 없고. 네, 난 데만 나는 거요. 따뜻한 짠물이 있어야지. 짠물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나오지. 잎이 솔잎처럼 가늘고 길다 해서 갯솔 나물로도 부르는 나문재입니다. 맞아, 이게 그 뿌레기네. 이게 바다에 있는 당근이라고 이거 뿌레기. 이거 조금 크네 뿌레기가. 이건 뿌리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는 바다 당근. 바다 당근. 하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염기 성분에 따라서 사는 염생식물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염도가 높은 데는 함초가 있고 염도가 조금 떨어지는 데는 나문재라든가 칠면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란다는 함초입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가 통통하다고 해서 통통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여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해 가을이면 갯벌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곤 한답니다. 나문재는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해 나물로 먹곤 했답니다. 많기만 해요. 엄청 많았어. 하여튼
내 힘이 모자라서 못 죽을 정도로 우들 시집와가지고 나 했다니까요. 쑥보다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쑥보다 더? 네, 이거 더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밥상에 늘 남는 채소라고 해서 남는 채로 불리다 남은재가 됐다는 말도 있다죠. 얘는 생식은 못해요. 색깔이 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잖아. 찌개나 이런 무침, 볶음 요리에 넣는 거예요. 돼지집안은 아무래도 남은재 나물은 시금치 데치듯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바로 꺼낸답니다. 그리고 물에 좀 담가 짠맛을 빼주는 게 좋다는데요. 대부도에선 남은재 나물 데칠 때면 한쪽에선 늘 바지락을 삶곤 했답니다. 이제 바지락을 잡아오면 또 남은재 나물을 먹는 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기억 속에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싱싱한 바지락을 삶으면 바로 입을 벌립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바로 건져서 알맹이만 챙겨 놓습니다. 아, 색깔 좋다. 침 넘어갑니다. 남은재 나물에 바지락살을 넣고 매콤 새콤하게 무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남은재 나물 자체가 간간하면서 들쩍지근하니까 그리고 얘 우리 바지락에도 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는 굳이 소금이나 간장을 안 넣으셔도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는 거죠. 양념 그냥 범벅에서 먹는 거예요. 토처럼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에 간간하면서도 쌉싸름한 남은재 나물이 먹을수록 자꾸 입맛을 당긴다는군요. 그전에 먹던 생각이 하나 안 잊어버렸어. 이것을 먹으면 느낀 게요. 두 가지 맛이 나는데 맛이야. 머리로 기억의 맛이 있고 지금 입에서 먹는 그러한 식감 맛있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입에 전체 감도는 그 뼈리 같은 그 맛? 굉장히 맛있네요. 기억의 맛은 어떤 기억의 맛이에요? 아까 이제 어르신들 말씀 조금 전에 봤던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채채 와서 남은재를 이렇게 간장으로 해서 양념해서 먹던 그런 기억들이 추억, 기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먹으니까 새로워요. 대부도 사람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리운 음식입니다. 아니 이물로 암점을 조금 넣는다며. 염생식물에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함초의 쓰임새도 다양해졌답니다. 삼초즙인데 염분이 있어서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얘 이제 면에 탄력도 주고 맛도 더해주려고. 함초즙으로 반죽해 수제비를 만드는 건 음식 전문가인 형도윤 씨의 아이디어랍니다. 대부도와 인연을 맺은 것도 염생식물들 덕분이라죠.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알려주죠. 이 지역에 있는 거 특산물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어디에 어떤 그래서 남은재는 어디 아까처럼 남은재 어디에 많다는 거 알려주잖아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해 먹었다는 거 알려주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부도 사람 아닌데도 많이 알게 되죠. 짠맛에 감칠맛까지 품은 함초는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답니다. 함초가 조미료 역할이죠.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함초로 맛과 영양을 더한 바지락 수제비입니다. 하나 볼게요. 잘 말라고 아주. 바지락이 한창 많이 나올 때면 바지락살을 말려두고 먹곤 했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 네, 말려갖고 까르고추하고 까르고추 넣고 마늘 쪽 넣고 볶아놓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제 보지기는 뜯어야 돼요. 얇은 천이 위에 널어 말리는 이유는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해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툭툭 털으면 툭툭 털려요.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최고였죠. 인천서 학교 다니면 제일 빨리 털리는 게 내 반찬통. 왜? 바지락 때문에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 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잘 말렸으니까. 말린 바지락살만 있으면 반찬 걱정을 덜곤 했다는데요. 넉넉하게 물을 붓고 무를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무가 들어가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좋다는군요. 오랫동안
저기 효소를 만든 건데 함초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맛이 배어서. 맛을 내는 비법의 양념은 바로 함초청. 원래 처음에 한번 넣고 나중에 또 한번 넣어주거든요. 함초청으로 단맛과 짠맛을 동시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설탕을 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쫄깃한 바지락살에 달큰 짭조름한 맛이 배어들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죠. 어우 진짜 야들야들하네. 갯벌 근처 풀밭에도 귀한 먹거리가 숨어 있다는데요. 바로 야생 갓입니다. 일반 가서 약하고 벌레 못 먹게 약하고 그런데 이거는 약단하고 자연으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씨 받느라고 이렇게 연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대부도 여기서 지금 바로 옆에가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얘네 그냥 옛날 씨가 날라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밭을 하다가 놔둔 거죠. 거기 자생하는 거예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덕에 매운맛이 더 강하다는데요. 갓김치를 담글 때도 함초가 빠지지 않는답니다. 마른 함초로 물을 이제 냈다는 거예요. 이거 물 끓이는 때 육수 낼 때 부거나 아니면은 다시마 같이 표고 넣고 끓이면은 여기 간기가 있어서 달짝지근하면서 간간해요. 말린 함초로 채수를 낸 다음 찹쌀풀을 쏘어 김치 양념을 만든답니다. 김치 맛을 내는 1등 공신도 역시 함초라는군요. 됐어. 아기도 많이 났어요. 염점이 우리 집 앞에가 바로 염점인데 엄청 났어요. 모르니까 먹을 줄 모르고 팔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마을 어르신들도 김치 담글 때면 함초부터 챙긴다는데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만점의 식재료가 함초더랍니다. 염생식물이 좋다는 건 알지만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메뉴 개발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고 평범한 갓김치도 별미로 만들어주는 맛의 연금술. 갯벌이 내어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갯벌이 소중한 게요. 이런 먹거리가 풍부하고요. 그런데다가 건강식단으로다가 좀 식재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중한 자산의 가치죠. 이거는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같이 어우러져야지 나 혼자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산다고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서로가 도와줄게 하는데 아니에요. 어르신들 안 계시면 이거 못해요. 날씨가 오늘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경남 남해 마을을 가로질러 작은 하천이 흐릅니다. 신전천. 신전하천. 저 금산서 내려가고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지. 금산에서 흘러온 신전천 물줄기가 닿는 이곳은 앵강만. 파도 소리가 앵무새 노랫가락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신전천이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 병아리가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찾아보러 가야 되겠다. 물가에서 병아리를 찾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들기는 뭐 들었는가 놀아 샀는다. 오, 좀 들었는 거 같는데 안에. 네,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나 봅니다. 아, 많이 들었다. 다 잡아먹으면 버덕버덕 꿈틀거리는 이 녀석들이 주인공인가 본데요. 작고 가는 모양새가 뱅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어종이랍니다. 크기는 작지만 다 큰 성어라는데요. 이게 병아리라는 건가요? 예, 여기서는 병아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데는 표준말로 사백어. 사백어. 왜 사백어예요? 죽으면 하얘진다고.
하얀 이쁘게 쓰랑 대가리라. 모래에 알을 낳는다 해서 사백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지요. 밀물이 밀려오면은 고기들 따라와가지고 밀물에서 이렇게 그 물을 따라서 물 흐름으로 따라서 물길을 보고 따라내고.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란 사백어는 봄이면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답니다. 고향에 돌아와 마지막 여성을 보내는 셈인데요. 남해와 거제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어종이랍니다. 우리 마을에서 한 100년 넘었고 저희는 아버지 때부터 잡아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왜 사백어가 이곳에서만 잡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답니다. 물살이 새지 않고 모래바닥에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만 한다는군요. 난리를 치셔서 가자.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녀석들이라 사백어가 잡히기를 기다렸던 동네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오곤 한답니다. 왕어는 사실 대가를 우리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봐도 안 드시면 안 내려갑시다. 완전 고맙다. 남해 사람들에게 사백어는 봄면 생각나는 고향 같은 맛이랍니다. 윤홍범 씨도 사백어가 먹고 싶은데 구할 길이 없자 직접 잡기 시작했다죠. 술안주로 매일 먹어요. 한 사발씩 막, 두 사발씩 막. 봄을 부르고 술을 부릅니다. 한 마리. 남지라면 저 동네 밭에 가서 흐르는 물에 치대듯 문질러 진액만 빼주면 손질은 끝. 초고추장 양념만 맛있게 만들어 그대로 무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회무침을 만들 땐 좀 서둘러야 한답니다. 살아있어야 돼. 버무게 돼. 살아있는 상태로 살살 버무리면 사백어가 스스로 양념옷을 입는답니다. 비린내 하나 없이 가뿐한 맛의 사백어 회무침. 꼬들꼬들한 식감이 한번 맛을 보면 자꾸 찾게 되는 마성의 별미랍니다. 자네가 잘 먹는 사람이 먹게. 그렇게 우리는 나는 이게 처음이지. 맛있냐? 먹을 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거나 아예 그릇째 들고 마시기도 한다는군요. 빼오는 맛. 지금밖에 없어요. 네. 맛있다. 네. 지금밖에 소주 없어요. 한 잔 먹으면 안 되는가? 저는 한 10년 됐습니다. 봄만 되면은 이거 먹고 싶어서 일부러 남해로 오죠. 고향하고 봄 되면 꼭 생각나는 맛입니다. 속이 환히 보일 만큼 투명했던 사백어가 익으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합니다. 뜻인데 엮고 죽으면은 하얘야 된다고 사뱅은. 시장에 이고 된 수로 팔았지 옛날에는. 차도 없고 그때 세상에는. 여기서 걸어서 걸어서 동네를 폴로 댕기고 업자도 가고 이동자도 가고 막. 동네마다 사백어 팔러 다니던 시절 달걀을 풀어놓고 탕을 끓이면 한 끼가 거뜬해졌답니다. 봄 농사하기 전에 겨울 끝나고 내 먹을 게 없을 때게 봄 돼서 이거라도 생기니까 이걸 배 채우고 또 맛도 있고. 밥 한 술 말아 한 그릇 먹으면 허기진 몸과 마음이 든든해졌다는데요. 시원한 국물 맛이 해장국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잡히는 양도 예전 같지 않고 맛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 간답니다. 봄이면 신전천에서 살다시피 하는 이유도 행여 사백어가 잊혀진 맛이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사백어 듬뿍 넣고
전을 부쳐먹는 호사도 누릴 수 있으니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많이 했지. 배탐수로. 원양어선도 많이 타서 원양어선 한 30년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때 외국 나가 계시는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립지요. 뭐가 제일 그립던가요? 가족들이죠, 가족들. 가족들 400원. 먼 바다를 떠돌다 잊지 않고 돌아와준 400호 덕분에 밥상은 여전히 넉넉하고 맛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지나온 시간이 담기고 입안 가득 추억이 쌓이면 마음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바닷물이 촥 밀려들었다가 빠질 때 보면은 막 물살 내려가는 거 보면 장관이 장관. 진짜 다 좋아요 그냥. 첫째는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다 좋아요. 끝은 또 다른 시작. 험하고 거친 길을 쉼 없이 달려온 물줄기는 그렇게 그 끝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기수역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공존한다는 거는 서로 결국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강과 바다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소통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더 조화롭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